안녕하세요. 사실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 외식 산업 하시는 분들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외식 산업 오늘 이 자체는 제가 지금 한 32년간 그러니까 88년부터 제가 광주를 시작해가지고 광주에 올리는 음식, 그 다음에 음식과 어울리는 술을 제가 개발하면서 사실 그것을 갖다가 세계화로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음식이 미쉐린 가이드에 우리가 등재되는 것이다. 그게 사실 굉장히 어떤 의미에 보면 바로 산업화와 연결이 됩니다. 세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리하는 법은 뭔가 세계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음식을 만든다, 우리의 무슨 젓갈이 최고다 그래봤자 세계인들이 이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재식 과장님 여러 가지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궁극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세계인들이 전부 다 한국에 와서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거 최고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으로 그것을 만들려면 얼마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제가 볼 때는 15년 더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최고다. 그러나 자타공인을 해야지 우리 자아공인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나는 뭐냐 하면 여기 오늘 이게 나는 오늘 이 강의 자료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을 얘기를 했고 지금 오늘 얘기할 것은 사실 지금부터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그렇게 봅니다. 한식의 새로운 시작은 뭐냐? 결국 지금의 젊은 사람들이 한식의 뭐를 위해서 지금 학교를 가면서 그 코스가 다양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지금부터 내가 할 일은 우리 한식을 우리나라의 정말 문화 전문가들, 즉 디자인 하시는 분들, 식이주가 제일 중요한 식이주 관련 사람들하고 디자이너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한식이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 것이냐. 이제는 셰프가 아니라 셰프와 함께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거기에 스토리텔링 할 사람들, 그 다음에 세계의 그 트렌드를 읽을 사람들,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젊은 사람들을 키워낼 거냐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이건 지금 앞으로 엄청난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로드맵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는 정부하고도 여러 차례 일을 하다가 저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왜? 모든 게 어쩌면 규제에 의해서 또 어떤 것은 감사에 의해서 이걸 해야 됩니다, 저걸 해야 돼. 돈이 자꾸 새나가. 제가 볼 때 내가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게 직접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저 혼자 했습니다, 사실. 미션을 가져올 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좀 미쳤다고 그러고 자기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수많은 그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결국 미션이 오면서 그것이 다 조용해졌어. 왜? 세계가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럼 어떻게 세계가 이제부터 지금 나는 그럼 세계의 모든 미식가들이 어떻게 한국을 인정할 것인가? 그걸 지금부터 다시 나는 시작합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800억, 몇백억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나한테 물어보면 15년 동안 얼마를 쓸 각오가 되어 있느냐? 아마 화요가 돈을 벌면서 전부 다 내야 될 겁니다, 아마. 결국 그것도 한 700억 들겠죠. 그러나 그걸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이 농림수산부는 어떤 면에서는 수없는 이 한식을 하는 분들이 매달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 이 과장도 여기 계시지만 솔직히 우리가 가야 될 건 뭐냐면 앞으로
모든 것을 대학교에 계시는 이 교수님들이 정말 디테일한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뭐겠냐?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뭐 한식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거 하니까 참 불편하네요. 졸라겠습니다. 숨을 못 쉬겠어 내가. 괜찮겠습니까? 예. 이걸 보니까 제가 지금 제일 급한 게 뭐냐면 이제 나는 뭐 미슐린 3스타를 뭐 4번 받았고 지금 5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갑니다. 그래 그거 가지고 안 돼 이제. 그게 뭡니까? 그거는 어쩌면 세계가 인정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국내에서 정착시킬 것이냐? 뭐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어떻게? 이제 각 대학하고 지금 내가 수없는 대학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지 않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나는 할 겁니다. 분명히. 뭐냐 이제 시작하는 것은 15년을 가지고 역계산해서 들어와야 돼요. 15년 뭐 할 거냐 노태군이. 저는 분명히 얘기하면 15년 후에는 우리나라의 모든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의 센터가 하나 만들어져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의 문화 전체가 다 서로가 콜라보하면서 서로가 거기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나가면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그 센터라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 준다면 지금 있는 대학생들이 거기에 이제 코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다 대학원에서 이제 융합을 시켜야 돼. 다 이걸 뭐냐?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디자인, 각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또 섭렵하고 거기와 어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이 뭐냐? 그럼 우리나라 수준을 올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제일 문제는 우리나라 수준 자체가 세계와 함께 뭐를 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 전문가들이 따로 없어. 다 자기는 최고인데 그것이 융합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융합된 게 없으니까 다 자기가 최고야. 이게 융합이 돼야 됩니다. 이제 한국식의 어떤 건물도 나와야 되고 그것도 지금 뭐 우리나라 옛날 하던 그 구식다리가 아니라 정말 남들보다 의학하는 건물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나는 뭘 하냐? 진짜 미션이라는 저 세계 그걸 땄으니 이제 건축가들이 나와라 이거야. 당신들이 세계적인 건축을 좀 만들어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게.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하나 만들면서 그게 되면은 결국 뭐 거기에 이제 대학들도 따라가고 그러면 새로운 건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건축이 또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하는 사람들, 야 당신들 우리나라 복식 좀 이걸 갖다가 어떻게 편하게 서빙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복식 좀 만들어라. 내가 지금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 그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볼 때 세계인들이 야 이게 한국이구나, 정말 멋있다,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같이. 그 다음에 할 건 뭐냐? 그 다음에 할 거는 이 지금 어떤 우리 레스토랑 그 자체의 그 주위 환경을 어떻게 꾸며나갈 것이냐. 정말 주변을 어떤 정원을 만들고 어떤 인테리어를 써가지고 누가 가든지 아 이건 한국 식당이네 하고 느끼게끔 만들겠네요. 그걸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분들을 또 모셔다가 또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온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란 말은 바로 다른 분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 문화 전체를 갖다가 융합해가지고 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뭐가 오는지 아세요? 이제 그게 되면 우리도 지금 셰프들도 자기가 최고다 최고다 하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 뭘 해야 되냐? 셰프들과 모든 그 디자인 교수들이고 모두가 같이 융합해서 어떤 음식을 우리가 어느 식자재를 가지고 뭘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 이제는 우리만의.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는 그것을 하면서 같이 모여서 연구를 해서
식자리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강원에서 뭐 오픈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아주 오픈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 관여된 이 디자이너들과 모든 분들이 함께 해서 나온 음식이 이게 정말 우리의 음식으로서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걸 가지고 토론을 한 후에 그게 정착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게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이 자, 지역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반찬들, 그 반찬들 사실 이제 다 돈 주고 먹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산이 지금 70%인데 70% 위에 안에서 나오는 각 지역의 농산물들이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그쪽에서의 가치를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요리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제 반찬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사 먹게 해야죠. 그래야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외식하시는 분들이 그래야 먹고 삽니다. 가치를 경쟁해야죠. 내가 저렴하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푸짐하게 줍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인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 왜? 문화는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 김치 뭐 지금 좀 배추가 비싸고 그런데 그 좀 계속 공짜로 달라고 하면 누가 저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법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젊은 사람부터 그것을 정말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같이 함께 해 나가야 된다. 그 함께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하나의 큰 맥을 이룰 것이다 하는 거죠. 결국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앞으로 대학에서 뭐 해야 되느냐? 또 지금 여기 농림부에서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뭐죠? 스페인이나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저 캘리포니아 이런 쪽 전부 다가 그 자기들이 음식을 세계화시킨 곳이 많습니다. 그죠? 거기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자기들 각국의 최고의 음식으로 만들면 지금 가고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완전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새로운 지금 그게 나옵니다. 그러려면 지금 앞으로는 SNS가 엄청난 역할을 할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새로운 이게 우리 한국 음식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벤처 그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가 이런 아카이빙을 하고 이런 교육 시설을 만들면 많이 한국으로 들어올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15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말 이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됩니다. 그 플랜이라는 것은 지금 뭐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아레안 스페인 식당 뭐죠? 엘브리가 그걸 했을 때 그다음에 그 엘리아스란 그 사람들이 스타디 그룹을 만들었죠. 그 지금 그만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걔들은 그 밑에 애들이 해가지고 좀 돈은 엄청나게 벌고 있어요. 그럼 걔들은 뭘로 돈을 벌느냐?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럼 뭐냐? 결국 걔들이 하는 거는 스페인 요리를 갖다가 연구하면서 거기 나오는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퍼블리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래가 세계에 참 다 알립니다. 그 지금 뭐 스페인 음식들이 갑자기 세계 다들 아주 엄청난 세계에 나가보면 없는 음식점이 없어요 세계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홍보를 해 나갈 것이냐 이걸 가지고 해야죠. 지금 뭐 우리가 지금 어떤 돈 800억이라는 것이 엄청난 돈인데 그거 가지고 사실 어떤 15년 그걸 계획을 짠다면 아마 엄청난 계획을 짤 거예요. 근데 다 급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뭐를 하나를 분명한 걸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따라가게 해야 돼요. 지금 15년 후에 그림이 없어 전혀. 심지어는 3년 후에 그림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몰라. 한번 여쭤보죠. 그게 그림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 그림 이재식 과장님 그런 그림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장기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있고. 물론이죠.
그런데 문제는 단기 계획이 성공하려면 장기 계획에 그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 목표가 안 보여, 내가 볼 때. 에? 나는 미션이라는 가이드를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했어요. 그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세계와 경쟁할 때는 그럼 뭐를 목표로 할 거냐가 있어야 돼. 그 목표를 안 보여줘. 에? 건강한 한식인데 남이 알아줘야지. 그러니까 방법론인데 그 남이 알아주기 위해서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그게 앞으로 15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죠? 그 15년까지 어떻게 해서 그걸 하겠다는 게 있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짤 것이냐,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행할 것이냐, 그게 어떤 의미에서 사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그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방황합니다. 근데 그 목적을 만들려면 정확하게 우리가 과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빨리빨리 시행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정말 토론하면서 세계의 그것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방향 제시도 하고 그것도 배워오고 또 한번 나가서 그것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세계와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죠.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도 알고 남을 알아야 내가 이기지. 거기서 망하지 않지. 어떤 면에서 우리를 모르는 것 같아. 다들 내가 누구냐, 다들 모르면 자기가 최고래. 근데 내가 볼 땐 최고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기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못 보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드릴 것은 바로 문화의 본질이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의 본질이.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은 산업화에 성공하는 겁니다. 산업화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다 아시죠?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한 게 뭡니까? 먹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죠? 식이주입니다. 식이 되면서 잉여재산이 나오니까 의와 주가 발달했고, 그러다 보니 그걸 하면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문화가 교류됐고,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식이주에 다 있는데 우리 정체성은 없어요 지금 사실. 다 있다고 합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다 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못 나갑니다. 그게 왜냐? 일제가 우리를 말살했지 않습니까? 문화를. 왜 말살했나요? 걔들은 우리를 속국을 만들려고 했으니까. 속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문화를 저것 문화로 만들어야만이 우리가 걔들의 항상 속국이 됩니다. 그죠? 뭐냐? 음식을 갖다가 아주 싸구려로 만들어버려라. 그래서 아시겠지만 내가 항상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술, 일본 애들이 가져온 게 화학 막걸리, 그 다음에 히스키 소주,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거 가져와가지고 규격화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우리가 만든 가양주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마시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막걸리, 밀가루 넣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사실 국주가 된 겁니다, 사실. 그리고 히스키 소주가 우리 국주가 됐는데, 여러분들 재밌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도 기재부하고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기재부가 뭡니까?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살림을 도맡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기업을 어떻게든지 산업화시키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걸 갖다가 10년 동안 정말 싸워오면서 종가세를 종량세를 바꾸자고 그랬더니 바꾸자고 됐어요. 그런데 막걸리하고 맥주만 되고 당신 소주는 조금 이따가 합시다 해요. 왜? 다른 대기업들에서 그거 나가면 자기들 지금 시장 없어지니까, 시장 없어지기는 자기들은 조를 하고 있고 우리는 100억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200억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된다 그래. 그럼 너희들이 들어와서 더 좋은 술 만들어 놔. 경쟁하자 이거야. 그런데 아직도 그게 이러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재부냐 그랬어 내가. 너희들 소재부다 했어 내가.
내가 얼마나 싸운지 아시죠? 거기서. 그러나 이것도 곧 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치를 만들어가 그 술 다 마시는 게 가치를 다른 게 다 가치가 올라옵니다. 식당에서 파란 그 1,000원짜리를 지금은 5,000원짜리를 5,000원을 먹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우리 술을 갖다가 그걸 내려버리면 우리 술도 거기서 5,000원 마실 수 있어요. 그걸 100% 세금을 매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많은 변화가 올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뭐 끝까지 이것은 내가 우기고 갈 것이고, 그런데 결국은 뭐냐? 가치 있는 술을 가치 있는 게 되면 모든 같이 올라옵니다. 그게 일본 애들이 안 하게 한 거거든요. 그건 엄청난 업무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걸 만들어 가지고 세계로 지금 이제 내가 만드는 지금 위스키는 구라파에서 XP는 구라파에서 이제 우리를 위스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지금 나갔다고요, 지금. 그러려면은 사람들이 당신 나가니까 이제 그런 거 뭐 돈가스 종량수 필요 없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신이 지금 수출하면 돈가스 종량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참 말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걸 하려면 내가 국내에서 이 시장을 좀 나도 그 한 몇천을 가져가면서 그게 나온 돈 가지고 세계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나는 지금 생돈 넣고 있다는 거지. 그걸 이해를 안 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는 말이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지금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제는 여러분들도 눈을 뜨시고 세계를 향하는 것을 보시고 국민의 주의를 좀 다르게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민 수준들이 어딜 가서 반찬 하나 더 먹더라도 이건 돈을 들이고 먹어야죠 하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가치를 알려주고 그리고 어떤 돈을 가면 저 사람은 저런 그걸 하는 이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다 평등해야 돼. 평등하면 다 죽습니다. 참나 미치겠어 정말. 그래야 여기서 일 잘하시는 분들 더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이 그냥 성장합니다.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를 묶어 놓고 같이 하라면 누가 그걸 거기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고 지금 32년 동안 도자기를 하면서 도자기도 지금 여러분들 내가 지금 도자기를 아직까지 도자기에서 여러분들 뭐 저 사람이 도자기에서 무슨 돈을 벌었나 하는 사람이 많은데 아버님이 이걸 나한테 맡길 때는 도자기가 어떤 무슨 아버님도 빚도 있었고 그랬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내가 도자기로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사실.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이제 도자기도 저희 집사람한테 맡겨버렸습니다. 이제는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는 당신이 어떤 무슨 문화적으로 더 많은 경험을 가졌으니 이제는 당신이 유지만 하세요. 그리고 가운도 이제 나는 우리 셰프한테 35%를 주고 이제 너가 사장에다 다 하라고 다 줬습니다. 왜? 이제는 내가 4번이나 걔한테 미션 그걸 따게 했으니 이제는 너가 이 한식을 갖다 어떻게 가져갈지 이제 너 책임이다 했어 내가. 그래서 그것도 물려줬습니다 지금 사실. 그러나 물론 내가 또 뒤 봐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앞으로 이 세상을 변하게 한다. 그래서 저희 딸도 먹고 가는데 저희 딸 보고 너가 나와가지고 이제 너 컨설팅 해라 했어요. 너가 그만큼 했으면 이제 너는 가온에서 돈 받아가지 못한다 했어요. 이제 새로운 사업 만들어라. 즉 뭐냐? 앞으로 내가 얘기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것을 만들어봐라. 너가 그만큼 배웠으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꿈을 가지고 가야만이 우리가 이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어떤 목표를 눈앞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단기간에 그걸 간다면 영원히 꿈은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지금 내가 볼 때는 제가 이걸 한식 세계화 2007년도에 나파밸리에 가가지고 그걸 하면서 2008년도에 그걸 그는 미쳤다가 시작돼 가지고 한식 세계화가 시작됐습니다만은 지금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그래서 내가 미션을 따면서 최보식 기자한테 야 너가 나하고 미쳤다 했지만
안 미쳤지 않느냐 봐. 내가 이 만들었지 않냐 해가지고 그는 자기가 미치지 않았다는 개정해달라고 해서 내가 다시 글을 쓴다 하면서 나온 글이 있었어요. 그 결국은 뭐냐? 참 힘들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다른 걸로 돈을 벌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 것 때문에 여러분도 그래야 된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그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향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끝없이 해나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캐시카우는 사실 이제 화요가 됐습니다. 화요가 캐시카우가 됐어요. 이제 화요를 가지고 나는 화요가 들어오면 이제 먹여 살려야 될 게 가온 먹이려 더 키워야 되고 또 앞으로 생업 더 키워야 되고 또 어쩌면 광주를 또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가온은 그렇게 안 갈 겁니다. 나는 정말 가온은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식당 열고 또 한 2주는 쉬고 그리고 연구한 것 또 발표하는 것에서 또 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우리나라의 그 대학과의 연계를 내가 만들어 가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사실 꿈이고 그게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되면 앞으로 우리나라 후세들이 엄청난 많은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 식당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고 또 그리 되면 디자인 관계, 또 공예 관계, 또 복식 관계 모든 게 하나하나 같이 이제 그걸 맞을 겁니다. 그리 돼야 대학에도 이제 새로운 커리큘럼이 생길 겁니다. 그럼 15년 후에 그게 생길 때는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여기는 다 어떤 토론장이 될 거라는 거지. 뭐냐? 이거 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 갑시다가 아니에요. 그래야 되면 그런 것들이 학교에서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내가 그게 한 10년부터는 시작될 것이다. 그럼 15년 되면 어느 정도 이게 안정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모든 학교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래 되면 앞으로 뭐 나는 그때 없겠습니다만은 그때 되면 후세들이 정말 한식을 어떻게 가야 되는 걸 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정말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느냐 하는 게 내 꿈입니다. 그게 될 거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얘기보다도 이제 아까 다 얘기하셨으니까 나는 이것으로서 내가 간단하게 내 생각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걸 보시면 내가 살아와서 어떻게 왔다는 것은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질문 받을게요. 이제. 괜찮겠죠. 네, 시간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요. 혹시 여러분들 회장님께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받을 시간.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그 평상시에 뭐 회장이 하시는 일 뭐 이런 거 이렇게 존경스럽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이제 특히 이제 공감이 가면서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왜 우리가 뭐 차이니즈 레스토랑이나 자페니즈 레스토랑 뭐 아까 말씀드린 스페인 블란도 레스토랑들 그러면 이 어떤 가치에 대해서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않죠. 1인당 10만 원을 해고 뭐 30만 원을 해고 따지질 않는데 왜 한국의 김치찌개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가 안 나오냐 이겁니까? 할 수 있죠. 그거를 저는 그게 이제 차별화가 돼야지. 우리 뭐 김치찌개 뭐 강남에서 9,000원 그러면 뭐 저 시골서도 9,000원 뭐 부산에서도 9,000원 다 9,000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3만 원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뭐 정부의 정책도 너 왜 비싸게 받아? 그러면서 또 뭐 세금을 해댄든지.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거를 이제 아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이제 그 돈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가치를 지불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냐? 예? 그러니까 가치 있는 그런 어떤 그 한식 레스토랑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회장님 이제 그 어떤
그 뭐 대안이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더 거라서 대안이라는 것은 예. 이게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박 교수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들은 몇백 년, 300년 전부터 결국은 그들은 그들의 문화와 함께 이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궁중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냥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신분의 척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냥 그게 내려오면서 시민들 자극했고, 그러면서 그들은 시민 계급의 문화가 형성됐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확장되면서 전체가 뭐가 하나가 발전하면 다 같이 발전해.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우리의 그 지금 어떤 보면 슬픈 역사인데, 그러나 그거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이것이 변할 때가 왔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변화는 서서히 옵니다. 이게 참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같은 사람은 더 미치죠. 왜냐하면 돈을 엄청나게 넣었는데 이게 좀 횟수가 돼야 되나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건 꼭 옵니다. 이건 어떻게 오느냐, 결국 앞으로 우리가 저 산에 있는 나무라는 걸 해가 거기 되면 또 그것도 또 가치가 요새 많은 가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간을 두고 어떤 한 사람이 이제는 발전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뭘 보냐면 조그마한 집이 있어.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나는 그 한 사람을 가서 식당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식당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술을 가지고 칵테일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칵테일을. 근데 재밌는 게 그 칵테일을 하는데도 네 테이블인데 이 친구가 잔으로 마시게 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성공을 해가지고 몇 개를 지금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적극 후원해줘라 했어 내가. 에? 근데 그 친구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술을 팔기 위해서 안주를 만들고 그 안주를 아주 맛있게 해놔요. 그러고 오면 그 칵테일 한 잔 주더라고 보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마셔보고는 안주가 맛있으니까 먹으면서 야, 술 한 병 가져오시오 그냥. 그래가지고 칵테일이 아니라 병으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그 집이 병이 내가 볼 때는 요런 집에서 무슨 하루에 두 박스를 파는 집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돈이 생기더라. 그냥 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기분 좋으면 사람들은 돈을 내. 그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 그런 사람들 이제 내가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잔술을 팔게끔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술이라는 게 우리 종량세라는 게 병에도 좀 더 세금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 이제 한 2리터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술병에 돈 안 들어가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주면은 그 수한병 걸 하면 훨씬 이익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부 다 지금 변형시킵니다 제가.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그건 소비자들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들이 따라오려면 결국 우리가 이런 가치를 만들면 소비자들이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많이 떴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한식 식당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가지고 비싸진 데가 많습니다 사실. 그냥 그게 벌써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우리가 거기에 특혜를 줘야 된다기보다도 그런 것들을 그 회사 그런 데가 있으면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도와주실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역사가 만들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역사가 너무 과거가 우리가 정말 생각지 못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정치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것도 역사가 너무 짧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가 다 모여. 그리고 또 교수님들도 많은 걸 하셨습니다. 교수님들도 많이 변했을 거예요. 많이 변하셨죠? 과거에는 나한테 온 사람들이 전부 다 뭔가 얻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장사에 하려고 했는데 해봤자 안 돼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뭘 하더라도 그래 너희들 당신도 해보세요 했어.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아까 저 동아질문에서 죄송한데 아니에요. 그 디자인에 같이 이제 콜라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뭐 일식당, 중식당 그러면 멀리서도 뭐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은. 그럼 아까 한식의 이제 디자인의 정체성도 이제 앞으로
해야죠. 우리가 멀리서 봐도 중국 식당 보면 해야지. 중국집 있네 그러잖아요. 합니다. 두고 보세요. 됩니다. 나나 합니다. 그 이재식 과장님이 답변.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요. 예, 이미지위원회만. 예, 지금 한식 이미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금 그 디자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하고 있기 오프 더 때문에. 레코드로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걸 갖다가 뭐 그렇다 아니다 할 필요가 없어. 가야 될 건 분명히 있어요. 거기를 가야만 돼.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럼 안 만들면 뭐 거기는 없죠. 그러니까 나는 거기를 만들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따라오세요. 다들.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많으시네. 네, 하십시오. 네. 저기 뭐.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제가 사실은 저도 호텔에서 한 20년은 못했고요. 저도 이 밥 먹은 지가 올해 35년째입니다. 교수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도 국가정책을 호텔에서 때 해보기도 하고 뭐 주스 한 잔에 뭐 3만 원, 아이스크림 하나에 6만 원씩 팔아본 적 해봤으니까 고가로 해봤고 차별화 시장도 많이 해봤죠. 그에 따라서 어떤 컨셉을 인테리어에서 해서 해봤는데 문제라는 것은 우리 그 조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보편적 타당에서 넓게 확장을 시키려야 하는데 목적인데 근데 그러한 그 목적성을 가지려면은 이게 일반화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도 뭐 요즘은 아닙니다만 화요일만 빼고 술 다 먹습니다. 화요일만 빼고. 뭐요? 화요일만 술 안 마시고 술 다 마셔요. 감사합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화요일한 술을 저도 이제 술을 애주가였기 때문에 술의 맛을 압니다. 누룩의 맛도 알고 그다음에 주정의 차별을 할 정도로 되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팔아줘야 된단 말이죠. 많이 팔아줘야 되는 시장 형성이. 근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자꾸 들으면서 여기 이재식 과장님 제가 편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한식 세계화에 대해서 한 번을 빠지지 않고 수업을 다 들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한 10년 몇 년 지났는데 그 안에 어떤 메뉴 표준화, 메뉴화라, 한식 컨셉화가 없던 과제들이 없으면 다 있었어요. 앞에 계신 아마 김태김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문제는 이것이 정책과 그다음에 실행 사업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조금 저는 구별해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화라는 것은 일본이 사케라 하는 술을 갖다가 전파시킬 때 사케와 말 그대로 스시라는 것이 접목되게끔 됐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죠. 이물 봐야 뭘 따죠? 뽕 따죠. 그런 것처럼 즉 씨를 뿌린 상황하고 이게 잉태를 하는 시간은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우리가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10년지 대계라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 정책이라는 것도 그런 걸 봤을 때 약 거시한 정도 필요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저는 말씀을 들을 때 다 좋았습니다만은 떡볶이를 가지고 제가 궁중 떡볶이를 1998년도에 호텔에서 해본 사람이에요. 인터컨티넨탈 제가 주방장을 하면서 그럴 때 사람들이 궁중 떡볶이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 있죠. 안 해봤으면 제가 말씀 안 드리지만 즉 이렇게 다변화와 다양화라는 것은 시장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다. 적용입니다. 적용이 아니고. 그래서 적용 대상과 적용 대상은 다르다라는 거죠. 목표 지향성이. 그래서 제가 방금 그래서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다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이 굉장히 제역은 맞더라고요. 점심값 2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충분히 값이 맞는 게 뭐냐면 김치의 당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배를 갈아 집어넣고 어떤 유기산을 넣기 위해서 그런 천연을 쓰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것이 압구정동에서는 가능한 거지만 세계화를 했을 때 이것도 좀 쉽진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찌 보면 사업가가 보는 지향성과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모든 보는 지향성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질문을 드릴 때 어떻게 제가 질문한 것이 좀 어떻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 우리 세계에서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요? 내가 얘기하는 30만 원짜리 음식을 먹을 사람이 과연 몇 명 있을까요? 정해져 있죠. 그 몇 명일까요? 전 세계에.
아, 그거야 이제 오는 사람 마음이죠. 아니 근데 오는 네. 사람인데 예.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 될까요? 그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도 이탈리아 와인을 좋아하는데 끼양띠에 DOCG가 붙어 있는 와인을 먹느냐 아니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내 말은 그 질문에 내가 답하기 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와인이라는 것도 이제 그게 하나의 패션입니다 사실. 어? 신문의 척도가 돼야 돼요. 그 척도를 만드는 것이 결국 사업가들이에요. 그러면 그 척도를 만들기 위해서 가치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를 우리가 못 견디면은 그 가치는 사라져 버립니다. 어? 지금 우리가 블란스 와인을 무슨 로마니 콘티다 무슨 페투스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몇 명이 먹겠어요? 그게 다 상징이란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거는 나는 한국의 상징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사업으로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 가치를 내가 지금 떡볶이를 궁중 떡볶이를 하셨다는데 내가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저기 갈 때도 내가 만든 게 랍스터 떡볶이입니다. 나파밸리 갈 때 그거 45,000원이에요. 그러나 그걸 사람들이 다들 이게 뭐냐 하고 먹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홍게탕을 만들었어요. 삼계탕이 지금 우리가 9,000원입니다. 10,000원. 그 홍삼 넣고 전복 넣고 뭐 하니까 천지양을 치니까 그게 30만 원이 나오고 20만 원이 나오고 10만 원이 나오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우리 문화도 그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식재료가 있다는 걸 나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랬더니 사실 아랍에서 와가지고 그걸 30만 원짜리를 13명이 비행기에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줘가지고 우리가 520만 원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릇까지 사가라 해가지고. 그냥 그게 문화라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나는 볼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익숙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 가치를 보고 희망을 보고 가는 거죠. 네. 네. 내가 그 답이 된지 모르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예, 시간이 다 됐는데 큰 좋은 말씀 해주신 감사합니다.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